조선시대 한 여인이 두 아이를 거둡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던 아이들을 살렸고 10년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10년을 남매처럼 자란 두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안 돼. 금기야. 하지만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절규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딸은 울부짖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릴 것인가,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기를 넘은 사랑과 어머니의 충격적인 결단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집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정화수 그릇에는 새벽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 제발 편히 쉬소서. 그 봄날은 잔인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고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졌습니다. 정 씨의 남편도 그랬고 겨우 5살이던 어린 아들도 그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사람은 숨을 거뒀습니다. 정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들은 작은 입술을 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 씨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전히 그 봄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마을 끝자락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 씨는 일부러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견딜 수 없었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족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정 씨는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치성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여보, 저승길은 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무서워하진 않습니까? 정 씨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그녀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3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미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앙상하게 마른 뺨과 생기 없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 씨는 평소처럼 정화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 씨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신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신음소리만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 씨는 등잔불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얘야. 정씨는 서둘러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씨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씨의 품에 안긴 아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정씨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정씨는 아이를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둘러 물을 떠다가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아이는 마른 입술로 물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정씨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누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정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다 이곳까지 온 것일까? 이곳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좀처럼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굶주림과 지침으로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정씨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이 정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정씨는 방으로 돌아가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정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음이 다 끓었습니다. 정씨는 조심스럽게 미음을 한 숟가락씩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씨는 아이 곁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정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정씨는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아이는 살아있어. 정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그 사흘 동안 아이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음을 끓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정씨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정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정씨였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돌보는 일만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아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많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얘야, 정신이 드니? 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아이는 멍한 눈으로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 씨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긴 내 집이란다. 내가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혼란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정 씨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 씨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고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랬단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서두르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구나.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음을 다 먹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라니,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무슨 은혜냐.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 씨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하거라. 지금은 내 몸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야.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이름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없습니다. 대성이 좋은 이름이구나.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성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하거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대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저를 집에 두고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 씨는 대성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성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러. 하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길을 헤매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걷다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정 씨는 대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성의 머리카락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닙니다. 제가 약했을 뿐입니다. 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너는 약하지 않아. 살아남았잖니. 정 씨의 말에 대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씨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란다. 너는 잘했어. 대성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대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성은 정 씨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정 씨는 대성에게 물었습니다. 대성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대성아, 예, 지금 내 몸으로 밖을 나서면 또 쓰러질 게 뻔하다.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대성은 놀란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놈이 아주머니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폐라니? 어차피 나 혼자 사는 집인데 무슨 폐야? 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성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고 말고. 사실은 말이야. 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단다. 내가 있어주면 내가 더 고마울 것 같구나. 대성은 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몸이 나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성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대성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몫의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면서 나도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걸까? 밥이 다 되었습니다. 정 씨는 대성을 불렀습니다. 대성아, 밥 먹자. 대성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 씨가 밥을 퍼주자 대성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성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밥을 제대로 집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서두르지 마. 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대성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온 인연일까? 밥을 다 먹고 난 후 대성은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혼자 사시는 겁니까? 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가족을 잃었단다. 대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전 봄이었어. 전염병이 돌았지. 그때 남편과 아들을 잃었단다. 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대성아. 내가 온 후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어떻게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거. 정씨는 대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죽은 듯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은 사람도 원하지 않을 거란다. 대성은 정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그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대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찾지 못해도 괜찮아.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부터 건강해져야지. 정씨는 대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하자. 우리 둘 다 열심히 살기로. 어떻게든 이 힘든 시절을 버티고 살아남기로.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씨는 대성을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푹 자거라. 내일부터는 몸을 추스르는 게 중요하니까. 예, 아주머니도 편히 주무십시오. 정씨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갔습니다. 정화수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 정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저 아이를 보내신 건 아닐까요?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씨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있어 주셔서. 이제 저도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달빛이 정화수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씨는 잠든 대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성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지켜야지. 정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봄이 올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성은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정씨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던 대성이 이제는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씨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니? 제가 일을 좀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씨는 손을 멈추고 대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대성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밥만 얻어먹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자. 무리하면 안 된다. 예, 감사합니다. 대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대성은 정씨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깃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물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성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집까지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일했습니다. 정씨는 그런 대성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착하구나. 며칠이 지나자 대성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당 쓸기, 장작 나르기, 부엌일 거들기. 대성은 무엇이든 기꺼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씨와 대성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행복합니다. 대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씨는 대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부모님과 헤어진 후로 처음으로 집 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온 후로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구나. 정씨는 대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야?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정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정씨는 대성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대성은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까 합니다. 나무를? 혼자서? 예. 이제 몸도 튼튼해졌고 아주머니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은 위험하단다. 혼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조심할게요. 대성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정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오거라. 예, 걱정 마세요. 대성은 새끼줄과 작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씨는 대문 앞에서 대성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다녀오겠습니다. 대성은 힘차게 대답하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대성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우며 마른 나무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소리가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대성은 잠시 쉬기 위해 계곡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성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대성은 충분한 양의 나무를 모았습니다. 나무를 등에 지고 내려가려는데 문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대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성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 소리야. 대성은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얘야. 대성은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대성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대성은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성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났어. 이대로 두면 큰일이야. 대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지고 있던 나무를 내려놓고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버텨라. 금방 도착할 거야. 대성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대성은 자신이 쓰러져 있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 씨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나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아주머니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대성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대성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성아, 무슨 일이야? 정 씨는 서둘러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성이 여자아이를 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니? 산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방으로 데려가자. 정 씨는 대성을 재촉했습니다. 대성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정 씨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어서 물을 떠오너라. 예. 대성은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정 씨는 물수건을 만들어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도 너처럼 부모님과 헤어진 게 아닐까? 정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요. 옷을 보니 한참을 헤맨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원통하구나.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염병과 흉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 아이도 그중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대성아, 내가 이 아이를 발견한 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예,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뜻 말이야. 정 씨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약초를 구해야겠구나. 산에 가면 열을 내리는 약초가 있을 거야.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다. 내가 어떤 풀인지 어떻게 알겠니? 내가 가마. 하지만 아주머니 혼자 가시는 건 괜찮다. 이 아이를 부탁한다.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이 아이 곁을 지켜주거라. 정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성은 혼자 남아 아이를 지켰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성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약초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다녀왔다. 아이는 어떠니?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서 약을 다려야겠구나. 정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은 정 씨를 도왔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잘했다. 이제 곧 나아질 거야. 정 씨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 씨와 대성은 번갈아 가며 아이를 지켰습니다. 아이의 열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대성이 졸음에 겨워 눈을 감으려는데 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대성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대성은 기뻐하며 정 씨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깨어났어요. 정 씨는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정 씨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정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정씨는 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하자.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씨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대성아,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온 건 잘한 일이야. 아주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듯이 저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착하구나. 정씨는 대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늘었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씨는 그 손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에게 온 인연이겠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간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묻는 말에도 대성이 건네는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다란 눈만 껌뻑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성아, 이 아이가 정말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너무 무서운 일을 겪어서 말을 잃은 걸 수도 있어요. 대성의 말에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선 이 아이의 가족을 찾아야 할 텐데 제가 마을에 가서 알아볼까요? 그래야겠구나. 혹시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대성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자아이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성은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성은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먼 곳에서 온 게 분명하구나. 정씨는 간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난이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대성아, 예, 이 아이를 우리가 돌보는 게 어떻겠니? 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자. 정씨는 간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겠니? 내 가족을 찾을 때까지라도. 간난이는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씨는 간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안심하렴. 간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간난이는 정씨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성은 간난이를 여동생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간난이를 챙겼습니다. 간난아, 이리 와서 앉아. 대성이 간난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간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내 이름을 아직 모르지. 대성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정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대성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씨는 간난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게 참 힘든 시절을 견디고 온 것 같구나. 그럼 간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간난이요? 그래.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라는 뜻이야.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갓난아. 대성이 환하게 웃으며 갓난이를 불렀습니다. 갓난이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갓난이는 점점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정씨를 졸졸 따라다니며 작은 일들을 거들었습니다. 대성과도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씨와 대성, 갓난이는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좋구나. 저도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갓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대성이 갓난이에게 물었습니다. 갓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정씨는 갓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성아, 예,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 정씨의 말에 대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족이요? 그래. 우리 셋 다 혈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가족이 아니겠니? 대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정말이니? 예. 진짜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시잖아요. 정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니? 어머니. 대성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씨는 대성을 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던 갓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씨와 대성은 깜짝 놀라 갓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말한 거니? 정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갓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갓난이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정씨는 갓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갓난이. 대성도 기뻐하며 갓난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 말할 수 있었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갓난아,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은 거니? 갓난이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니? 말을 하면 저를 데려갈까 봐요. 정씨와 대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너를 데려간다는 거니? 갓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유각소에 있었어요. 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각소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는 곳이었지만 간혹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을 노비로 팔아넘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니? 갓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이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 척하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갓난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해서 제일 먼저 팔려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정씨는 갓난이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정말이요? 그럼 우리가 지켜줄 거야. 대성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려.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갓난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라버니. 응? 오라버니라고 불렀니? 예. 제가 오라버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진짜 가족이 되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예. 대성과 갓난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다만 정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너희의 진짜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요. 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분명 너희를 사랑하셨을 거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요? 갓난이가 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돼. 정직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서로 돕고 살면 돼. 그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일이란다. 정 씨의 말에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우리 셋이서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자. 약속합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 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보내신 건가요?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 씨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대성과 갓난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정 씨는 두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구나. 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이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대성과 갓난이가 정 씨의 집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대성은 이제 24의 청년이 되었고 갓난이도 20의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대성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산나무를 캐어 시장에 팔았습니다. 갓난이는 정 씨를 도와 길쌈을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정 씨는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 씨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성과 갓난이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갓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성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구나. 오라버니하고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갓난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대성은 잠시 갓난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느새 손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살짝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저기, 집이 보이네요. 갓난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대성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두 아이를 마중 나왔다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들, 서로에게 마음이 있구나.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저 아이들은 한 지붕 아래서 오누이처럼 자랐는데 정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씨는 대성과 갓난이를 마당에 앉혔습니다.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컸구나. 예, 그렇죠. 대성이는 이제 장가를 가야 할 나이고 갓난이도 시집을 가야 할 나이란다. 정씨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갓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란다.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정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각자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니? 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갓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성아, 내 생각은 어떠니? 정씨가 물었습니다. 대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혼사 생각이 없습니다. 왜?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아가씨라도 있느냐? 정씨의 물음에 대성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장가를 간다고 해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잖니. 하지만 대성아, 정씨는 대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나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도리란다. 대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갓난아, 너는 어떠니? 정씨가 갓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갓난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얘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란다. 좋은 서방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갓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라버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갓난아, 너와 대성이는 오누이다. 평생 함께 살 수는 없단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갓난이가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야. 정씨의 말에 갓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둔 건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평생을 보내는 게 과연 행복일까? 저는 행복합니다. 대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정씨는 대성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성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해도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구나. 정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성은 정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갓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고 싶지만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정씨의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오누이의 눈빛이 아니더구나. 정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대성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너희는 한 지붕 아래서 자란 남매나 다름없어. 그런 너희가 서로에게 다른 감정을 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갓난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안 되는 일이란다.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한 집에서 자란 남매가 서로 정을 품었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해. 대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상관없어도 나는 상관있다. 정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건 손가락질 받으라고 키운 게 아니야. 떳떳하게 살라고 키운 거란다. 정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성과 갓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의 혼처를 찾을 거다. 내가 매파를 불러올 테니 너희는 순순히 따르거라.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정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대성과 갓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 오라버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구나. 내가 저 아이들을 너무 가까이 두었어. 대성은 마당에 나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갓난이를 포기할 수도 없어. 갓난이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우리는 진짜 남매가 아닌데.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달빛만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차갑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봄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금기의 그림자가 이 가족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약속대로 매파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매파 아주머니가 정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씨는 매파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님, 혼처를 알아보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갓난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정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님이 스물이라 하셨죠? 홍기가 조금 늦었네요. 그동안 제가 욕심을 부려 곁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매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상인 집안인데 외아들이라 귀하게 자랐답니다. 재산도 넉넉하고 인물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정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집은 갓난이를 잘 대해줄까요? 그야 물론이지요. 제가 직접 확인한 집입니다. 그럼 그 집으로 하겠습니다. 정씨의 대답에 매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매파가 돌아간 후 정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저 아이들을 위한 일이야. 지금은 괴로워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그날 저녁 정씨는 갓난이를 불렀습니다. 갓난아, 내 혼처가 정해졌단다. 갓난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 이웃 고을에 좋은 집안이 있단다. 며칠 후면 매파가 다시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야. 저는 싫어요. 갓난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 오라버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갓난아,
왜 저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간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란다. 이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행복은 여기 있는데요.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함께 있는 게 행복인데요. 간난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간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간난이는 집 뒤편 작은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 사람이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간난이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난아, 대성이었습니다. 간난이는 고개를 들어 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대성은 간난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내 혼처가 정해졌다고. 예. 간난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난이는 대성의 침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라버니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오라버니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걸 보고만 계실 건가요? 간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도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난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간난이는 그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오라버니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네요. 간난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간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니, 저희 도망가요. 뭐? 대성은 깜짝 놀라 간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간난아, 그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간난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겠어?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어머니는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잖아요. 간난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마음을 몰라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신다고요. 어머니께서도 힘드실 거야. 우리 이상으로. 그럼 오라버니는 어머니 편인 거네요. 간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나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간난아. 대성은 일어서서 간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너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해. 하지만 뭔데요? 우리가 도망가면 그건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야.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거라고. 간난이는 대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평생을 살라는 거예요? 간난아, 오라버니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저와 함께 가야 해요. 간난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대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오라버니는 저를 사랑하나요? 그건 대답 못 하시는 거죠? 간난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라버니의 선택을 이해할게요. 간난아, 잠깐만.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간난이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성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갓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갓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씨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대성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잘 잤니? 정씨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갓난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니? 아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깨우러 갈까요? 그래, 부탁한다. 대성은 갓난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갓난아, 일어나야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성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갓난아, 아직 자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성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갓난아, 대성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갓난이의 짐도 없었습니다. 이불만 깔끔하게 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대성이 황급히 정씨를 불렀습니다. 정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니? 갓난이가 없어요. 뭐? 정씨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빈 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갓난아. 정씨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갓난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성이 그것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먼저 떠납니다.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혼처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오라버니께 행복하세요. 갓난이 올림. 정씨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갓난이가. 대성은 급히 신을 신었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대성아, 잠깐. 정씨가 대성을 불렀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니? 그래도 찾아야 해요. 대성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영영 못 찾을지도 몰라요. 정씨는 대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우리 갓난이를 꼭 찾아오너라. 예. 대성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씨는 대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정씨는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아,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하늘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마음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했던 시절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대성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갓난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곳곳을 뒤졌고 산길을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갓난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성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하기를.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성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도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 하지? 대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대성은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작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갓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갓난아,
대성이 소리쳤습니다. 간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라버니? 간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대성은 급히 간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간난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대성은 간난이를 살폈습니다. 간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대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간난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간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성은 간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아? 내가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오라버니는 저를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간난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너 두 사람 모두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난이가 물었습니다. 대성은 간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고 싶어. 간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허락하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어머니께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대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줄래? 어머니께 우리 마음을 전하러. 간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씨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성이 달려갔습니다. 정씨는 두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아, 간난아. 정씨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정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너희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간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정씨는 간난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칠 뻔했구나.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정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단다. 정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둔 건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대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불행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린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무 세상의 눈치만 봤어.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한 집에서 자랐으니 남매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어. 정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란다. 간난이와 대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잣대로 재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정씨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거야. 그걸 견딜 수 있겠니? 견딜 수 있습니다. 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갓난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요. 저도요. 갓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함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정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허락하마. 어머니. 두 사람은 정씨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정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단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대성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떳떳하게 혼례를 치러야 해. 숨어서 살면 안 돼. 예, 어머니. 그리고 서로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한 번이라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씨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혼례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머니. 갓난이가 정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미 노릇이란다. 정씨는 갓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마당에서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라 성대하게는 못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에 놓을까요? 대성이 물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놓아라. 갓난아,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라. 정씨가 갓난이를 불렀습니다. 갓난이는 정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이란다. 내가 입으면 예쁠 것 같구나. 정씨는 곱게 개진 한복을 꺼내 보였습니다. 갓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제가 입어도 되나요? 그럼 너는 내 딸이잖니. 정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예쁘다. 갓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정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셋이서 함께 노을을 보면 좋겠어요. 대성이 말했습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셋이서 함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 겹쳐져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 이제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세 사람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봄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봄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봄은 완전히 왔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대성과 갓난이의 혼례날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혼례였지만 세 사람의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없었고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씨는 갓난이를 단장시켰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입었던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갓난이에게 입혔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작은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예쁘구나. 정말 예쁘다. 정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갓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저희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건 아니시죠? 아니란다. 지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구나. 정씨는 간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내 행복이야. 어머니, 간난이는 정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대성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이 빨아입은 두루마기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세 사람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정씨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 위에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바로 12년 전 정씨가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매일 밤 치성을 드리던 그 정화수였습니다. 오늘 이 정화수 앞에서 너희의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 정씨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과 간난이는 정화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성아, 간난아. 예, 어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부부가 된다. 부부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이란다. 정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라.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때는 감사하거라. 예, 어머니.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마라.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정씨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겠습니다. 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드립니다. 오라버니를, 아니 서방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간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에 절을 올리거라.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땅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절을 올리거라. 정씨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미에게 절을 올리거라. 정씨의 말에 두 사람은 정씨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진짜 어머니십니다. 대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난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정씨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잔치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입 드세요. 간난이가 정씨에게 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정씨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 솜씨가 좋네. 며느리라니요. 부끄러워요. 간난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대성은 그런 간난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매일 이렇게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대성의 말에 정씨와 간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밥을 다 먹고 난 후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을 보니 생각나는 게 있구나. 정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전
내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을 때 나는 저 별들을 보며 울었단다. 정씨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외로운가? 그렇게 생각했지. 대성과 간난이는 정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았더구나. 너희를 보내주셨어. 정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 너희가 내게 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정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어. 너희가 있었기에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단다. 어머니, 대성이 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희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야. 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란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지. 간난이가 정씨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 정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조금만 더 있자. 이 밤이 너무 아름답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성과 간난이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정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씨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가 정화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감, 우리 아이,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꽃들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간난이가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정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간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이니? 정말이야? 예,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도 놀라며 간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응. 간난이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은 간난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지. 정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마당 한쪽에서 대성과 간난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정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인연에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봄은 완전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대성과 갓난이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정 씨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단다. 대성과 갓난이는 정 씨를 매화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그곳을 찾아가 꽃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 씨의 말대로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사랑은 어떤 금기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온다는 것을. 춘풍야담이었습니다.